네, P2P 금리 제재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징계에서 업체들을 대리한 차상진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 변호사님, 이게 앞서 장한지 기자 리포트 봤는데 이게 뭐 누적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테라 펀딩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두 몇 개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된 건가요?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네. 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네.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 중 네. 3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기존 영업전지에서 네.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최고금리 위반과 관련하여 네. 제재 절차가 진행된 업체들은 모두 10개의 회사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3개 회사에 대해서 네. 기관 경고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P2P 업체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그 금융위원회의 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네. 이제 환영을 하기는 하지만 네. 영업 정지가 아닌 기관 경고라는 거에 안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네.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번 사안을 정확히 보려면 네. 그 P2P 업체의 이자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네. P2P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네. 자금을 빌릴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자와 네. P2P 플랫폼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논란의 핵심은 네. P2P 플랫폼 수수료가 네. 최고금리 초과 여부 판단 시에 네. 이자율에 산입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네.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 그동안 이제 플랫폼 수수료는 네. 최고금리 산정 시에 이제 그 플랫폼 네.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네. 금융감독원도 2019년도까지는 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네. 검사를 해왔다는 것이 네. P2P 업계 측의 입장입니다. 네. 기존에 금융당국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던 네. P2P 금융협회가 네.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서를 배포하고 네. 금융감독원 역시 유사한 관점에 기초해서 검사를 해왔는데 네.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이제 태도를 변경하여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금감원은 그러면 왜 갑자기 플랫폼 수수료를 최고이자에 포함시킨 건가요? 네, 이는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네. 2019년 12월 4일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가합 540331 사건에서 네. 플랫폼 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켜서 최고금리 위반을 판단했고 네. 해당 판결 이후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은 네. P2P 플랫폼 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검사와 제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 P2P 금융사들이 네. 최고금리 위반으로 제재 네. 절차가 진행된 것은 네.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주이자,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제재 과정에서 적극 어필하지 않았나요? 네, 그동안 P2P 업체들은 네. 제재 절차에서 P2P 플랫폼 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P2P 금융업체들이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에 출석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등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모든 P2P 업체는 올해 8월 26일까지 네.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고 네. 제재 절차가 종료된다 할지라도 네. 그 처분이 영업 정지 이상의 처분이라면 네. 등록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결국 이번 기관 경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3개 업체들은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하여 현재 제재 처분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길게 끄느니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지나가자 뭐 이런 거 같은데 10개 회사라고 했는데 나머지 7개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네, 기관 경고를 받은 네. 3개 회사 외에 나머지 회사는 이제 위반 사실을 보다 중하여 제재 수위가 내려가지 아니한 회사도 있고 네. 현재 폐업하거나 아직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절차가 늦게 진행돼서 아직 금융위원회 의결까지는 거치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 P2P 플랫폼 수수료를 간주 이자로 보아 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초과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은 만약 P2P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 이자에 해당하여 네. 최고 이자율 위반이 있다면 네. 그 제재 처분의 근거 규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P2P 금융업체들은 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령 최고 이자율 위반이 있다 할지라도 네. 기관 경고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 대부업법 제13조 6항을 근거 규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네.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수수료는 최고 이자율 계산 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네. 그 제재의 근거 규정은 오로지 대부업법 제13조 1항만이 적용 가능하며 네. 그 해당 규정은 영업정지 외에는 다른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네.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네. 양자의 손을 좀 반씩 들어주었는데요. 네. 먼저 플랫폼 수수료는 최고이자율 계산 시에 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손을 들어주었지만 네. 제재 처분의 근거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판단과는 달리 네.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 대부업법 제13조 6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나름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세계 P2P 업체를 대리해서 기관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춰받은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사건은 네. P2P 금융업체들에 대한 제재 처분이 근거 네. 규정이 대법법 제13조 1항에서 제13조 6항으로 변경된 최초의 사례이며 네. 향후 P2P 금융업체들이 이자율 위반 시에 그 제재 수준이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 대출 금액 2% 이내 네. 그리고 신속한 사후구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영업 정지가 아닌 기관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8월 26일부터 좀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업체와 투자자, 차입자 모두 시행착오 없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